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맡은 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되게 짧게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좀 빠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입학사정관 저도 6년 가까이 했고요. 교육청에서 2년 넘게 근무했었고, 이런 사교육 쪽에는 6년 넘게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래서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결국 학생부의 이런 관리가 중요한 측면들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들으셨다면 어떤 측면에서 학생부가 중요하게 이제 돼야 되는지 그 지점에 이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드렸던 자료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기록이라는 관점을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꼭 이런 관점이 있으신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둘 다 true가 맞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학생부라고 하는 그 기록이라는 거를 결국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찾느냐의 그 기준을 이해하는 게 기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고,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많은 평가자들이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 서류를 볼 때 2명의 평가자, 교수님하고 사정관이 페어를 이루어서 평가하거나,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 서류를 가지고 뭐 4-5명의 이제 어떤 영역별로 평가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업 역량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오해가 갈 수 있는 게 성적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취도도 보지만 진짜 태도도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혹시 얘기 들으셨던 여행지리 선택 쉽게 가는 거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도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어떤 측면들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충분히 기록 속에 있고,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 안에도 탐구력을 봅니다. 그래서 학종에서 한마디로 조금 정리해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라고 하는 서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탐구력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서류 가운데서 탐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학업 역량에서의 탐구력은 뭐냐면요, 서울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데 과목을 심화 있게 하는 거. 전공을 안 본다, 이거 이제 오해는 풀리셨죠? 네, 전공 봅니다. 그런 애들 뽑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서울대는 성실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뭐 하나에 꽂힌 애들이 좀 없거든요. 카이스트 같은 애들, 포스텍 같은 그런 데를 가는 친구들이 거길 가지 서울대 가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대 어떤 포지션이 높은 거를 바라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실하게 공부해온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교과에서도 이렇게 탐구력을 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쓰고 싶은 용어가 학업 역량이라는 게 아니었고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고 싶다가 대학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인지적 역량 평가하겠다 하면 너무 학술 용어니까 어려우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 학업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사서 성적만 본다. 이렇게 조금 흘러왔던 측면이 있는데 탐구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점은 진로 역량을 봅니다. 네,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성적과 이수 노력 왜 중요한지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 측면들 보게 되고 성취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탐구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걸 상식 얘기만 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지금 서울대 평가자십니다. 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친구의 서류를 보시면 뽑고 싶으실까요? 별로죠. 성적은 다 좋잖아요. 서울대도 막 10몇 대 1, 막 20몇 대 1 가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상식 얘기만 하고 있으면 변별이 안 되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이라는 것도 단순히 경험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주요대를 가고 싶다 했을 땐 딱 머릿속에 너 탐구력이 있는 아이냐, 그게 인문 쪽이든 이과 쪽이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진로 역량. 그래서 앞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둘의 핵심 키워드는 탐구력을 보는 관점이 있다.
요 눈으로 서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가 잘못된 워딩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역량 쓸데없다. 이게 어디서부터 확대되냐면 봉사 시간이 안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죠. 정확하게는 외부에서 하는 개인 봉사 이게 안 들어가는 거고요. 대학에 제공이 안 되는 거고 여전히 고등학교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봉사활동하면 개인하고 들어가고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건 학교 그리고 학교명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록은 되는데 대학교의 평가 서류에서는 개인의 내용은 뺀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이제 봉사 같은 거 의미 없어. 인성 같은 거 신경 쓰지만 하지만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요대를 가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탐구력들 우수하겠죠. 합격할 정도라면. 그 다음에 공부도 서울대 가는데 막 3, 4등급 일반고 잘 상상 안 가시잖아요. 지원자의 모든 평균값이 1.9라고 들었거든요. 2등급이 안 넘습니다. 서울대를 지원하는 지원자 아이들의 성적 평균값이요. 자사 특목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는 맥락.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겁니다. 서울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학업의 소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같은 내용이냐면 교육부가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평가 지표가 인성평가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지표. 이걸 돈을 주면서 요구하거든요. 입학처가 받는 60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90개 대학이 서울대가 매년 20억을 받아가는 구조가 좀 되는데 그 예산을 따고 입시 홍보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입시 연구들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예산을 따려면 인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대에서는 이 인성평가가 한 끗을 만드는 관점이다. 그러면 기록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일단은 관점을 가지시고 보면 거의 모든 대학들의 서류들을 일괄적으로 다 보시는 맥락이 좀 있다. 약간 상이한 부분, 점수 차이, 특정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맥락에서 서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을 일단은 하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서류를 보는 관점이다. 그러면 학종이라는 건 결국 서류의 기록을 보는 이런 평가이고 결국 기록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경험하셨죠. 1학년 때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학기 때는 별로 안 움직였고 뭐 세특에 넣어줄 게니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들 조금 들으셨을 수 있고 근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는 학생부를 막 만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봤다 뭐 얘기할 사람 얘기해라 뭐 니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얘기해봐라 이런 학교도 있고 어떤 최악의 좀 학교들은 오탈자만 확인해라. 그럼 진짜 오탈자만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점들에서 조금 기록들을 조금 보실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앞에 설명드렸던 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여서 연세대 입학처 들어가셔서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가시면 이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자의 기본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조금 더 그래서 학업 역량의 태도를 본다는 게 뭐냐? 성취도를 뭐뭐를 본다는 거냐 그 다음에 탐구력을 본다라는 게 어떤 관점이냐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의 메인은 요겁니다. 학생부의 졸음 기록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요런 관점에서 뭐를 봐야 될지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기억할 거는 앞에서 봤었던 그 세 가지의 관점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요 자료 다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평가자가 요 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경험을 조금 하실 건데요. 이게 자율활동 칸이거든요. 그러면 자율활동 칸이 대충 어떤 거다라는 건 감이 있으시죠? 1학년 학부모님들은 조금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보통 학교 행사를 보통 넣어놓습니다. 근데 학교 행사 말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적으면 조금 신경 쓰는 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기록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록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거 네이버에 치시면 파일 올라가져 있는 것들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율칸에 어떻게 기록을 하자라는 지침들이 예시와 함께 뭐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달라.
부정적인 얘기들을 담지 말고 일단 그렇게 있으면서 자율의 맨 끝에 보면 개인의 특성을 쓸 수 있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의 특성은 보고서를 썼으면 그것도 개인의 특성이 있는 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맥락인데요. 우선은 첫 위에 네 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우수함이 있을지 없을지 네, 이거부터 한번 일단은 보신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견을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평가자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그대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서 이제 써 있는데 정규에서 모범 학생이래요. 학급의 기록인데 정규까지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 학교에서 좀 소문난 애다. 네, 이런 워딩들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한테 뭐 정규에서 모범이다 이렇게 쓰시기가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도덕 어떤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 높은 직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 윤리적인 측면들을 더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전교생의 모범이다 이러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괴로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잘 안 쓰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런 워딩들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망이 높아 또 이제 학급에서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 지지 거의 다 얻었나 봐요. 예,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한 표 차이로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들을 조금 이런 워딩들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구나라는 것들의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S대를 갔는데 1학기에 학급회장을 했다고 치면 네, S대 정도 가는 학생이 학급회장 안 한 친구가 있을까요? 네, 그런 친구가 이렇게 찾기가 힘들겠죠. 네, 이럴 수 있는 맥락. 그러니까 학급 회장 정도 했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소극적인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 확인하는 섬세한 마음 씀씀이와 강한 추진력,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함. 자, 요 글만 보면 일단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이지 않은가요? 구체적인 건가요? 그런가요? 네. 근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면이 없잖아요. 리더십을 그래서 어떻게 보여줬는데가 평가자가 궁금하겠죠. 선생님은 봤으니까 저렇게 써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근데 평가자는 학생을 서류로만 만나는데 소극적인 친구들의 의견을 묻어 어떤 의견이었는데 어떤 장면에서 이런 구체성이 없으면 평가자는 그냥 입 바른 소린가? 약간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평범한 말인가? 이렇게밖에 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의 장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인지를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이 쓴 것보다 어떤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그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또 보면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자, 대한민국 학급 안에 갈등 없는 곳이 있을까요? 우린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네. 아니죠. 말을 안 할 뿐이지 갈등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표면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급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 안 하는 측면이 좀 없기도 하겠죠. 근데 조금 다른 건 최고의 리더십이다. 이런 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구체성이 없으니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조금은 있다. 그러면 제 말에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왜 평가자가 가죽게 되냐면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이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록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제거든요. 근데 초창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5등급 미친 백지도 있었습니다. 세특 내용 하나도 안 쓰는. 네. 이런 차별도 있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죠. 교육법상 그 세부 저기에 한 자리도 써야 선생님이 징계를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줄이라도 넣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한 줄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거를 많이 만드시죠. 등급별로 만들어 놓고 네, 이런 거. 초창기 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엄청 많았습니다. 3학년 담임인데 같은 반 친구들 자율활동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급별로 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진짜 뭔가 마음에 조금 드는 친구나
조금 작성을 하죠. 네,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이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록이라는 거를 신뢰를 조금 못 하는데, 대학의 평가자들이 왜 기록이 이래요?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학종이 지금 설 자리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 교육법이 바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써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가 좀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측면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그래서 이 친구의 기록이 맞느냐 요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연대가 일반고가 왜 잘 안 되느냐, 우리 학교를 싫어하나 보다 아니고요. 네, 같은 학생들이 연대 한 명만 놓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연대대학교는 초기부터 학생부라고 하는 거를 지원자의 모든 서류를 유사도를 돌렸습니다. 표절. 네. 그걸 돌려서 몇 퍼센트 누구랑 같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학교 같이 뜨죠. 그러면 색깔 처리된 건 안 봅니다. 그러니 평가받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들이 훨씬 크고, 평가자는 좋죠. 빨리빨리 끝나니까. 네, 이럴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기록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 네 줄이었는데 기본적인 구체성이 없죠. 그럼 평가자한테는 일단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록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된다.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되고, 구체성이 뭐냐?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든 걸 자세하게 보일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기록은 글자 수 제한이 있을까요? 무한대인가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서류는 한 2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최고 풀로 짝짝 채운 친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넣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했었던 부분들이 그래도 뭐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장면들을, 내용들을,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일단은 기록의 핵심이다. 그럼 내 아이의 서류가 일단 봤을 때 이거 일단 구체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맥락이라면 구체적인 장면 보고서의 핵심 지시 안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서류가 약하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기록은 일단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록은 어디에 어필이 되는, 어디 평가의 근거가 될 만한, 만약에 구체성이 있다라면 방향성이 있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 어필이 되는 걸까요?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앞에서 보셨던 세 가지, 학업 역량, 인성평가, 진로 역량,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쵸, 공동체 역량, 인성 쪽. 왜냐하면 리더십도 그런 대목이고, 리더십이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학급은. 고등학교는 어찌됐건 수평적 관계의 리더십 속에서 이타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토대이기 때문에 나눔 배려 이런 것들, 소통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방향성은 보여줬으나 구체성이 없으니 그냥 정보에 그치고 스킵될 수밖에 없는 내용.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보시면 뭐 초산 발효, 유산 발효, 뭔가 구체적인 워딩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곰포 사일리지, 요거 뭔지 아시나요? 네, 그래도 다 옛날 분들이셔가지고 알 텐데. 농어촌 다 경험 없으신가요?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도시에만 사셨으면. 농어촌 가시면 이제 수확하고 나서 흰색으로 똘똘 마시멜로처럼 해놓은 거, 거기에 이제 어떤 뭐 효소 같은 거 집어넣고 이제 소 먹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거를 탐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구체적인가요? 구체적이지 않은가요? 여기 원수증이 두 창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이죠. 보고서의 내용 핵심적인 게 뭔가 쫙 들어갔죠. 너 무슨 탐구했구나.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단번에 알 수 있고, 그러면 전문가가 본다라고 했을 때 수의학과 친구였는데 그 교수님이 봤을 때 모조사한구나, 그냥 단어만 봐도 딱 알고, 이 정도 보려면 어느 수준의 문헌들을 봤겠네, 정리했겠네, 여기서 요거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 제대로 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자율에 들어가 있지만 어디에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진로 역량이죠. 이 친구가 수의학 쪽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글이라는 건 방향성이 필요한 겁니다. 뭐에 어필할 거냐. 창의성 보지 않는데 창의성을 막 구체적으로 500자 다 썼다. 의미 있을까요?
이 대학은 창의적 인재를 뽑는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인재상과 평가지표가 따로 노는 대학들 많거든요. 예, 서울시립대나 매년 학과의 인재상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바뀔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게 평가지표에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아주대도 그런 맥락이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인재상을 봐야 되는 게 학과의 인재상, 대학의 인재상보다 그런 측면인데,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까지 아니고 평가의 관점들이 앞에서 봤던 이런 세 가지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록이 좋은 기록. 그러면 적어도 요 중간에 나오는 보고서의 진로에 있어서 탐구력을 보여주는 요 기록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니 우수한 근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수의대를 합격했겠죠. 이 친구 내신이 자사고 일반고 중간 정도 학교거든요. 공부 좀 하는 학교죠. 배제보단 떨어진다라고 좀 봐야죠. 근데 내신이 1.8이었습니다. 근데 S대 수의대를 채취합했어요. 네. 이해되셨겠죠? 네. 그런 측면들. 결국은 기록의 싸움이라는 건 구체성의 싸움이고 분명하게 평가지표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는 기록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원숭이 두창 나오는 것도 그래도 구체적이죠. 네. 그런 측면이 되고, 여기서의 노력에서는 설문지까지 했대요. 굳이 설문지 하는 건 힘들잖아요. 과정들이 들어가고. 그런 번거로운 작업까지 해가면서 어떤 이제 인식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사했다. 이런 구체성. 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자율활동입니다. 나머지 보통의 대학, 고등학교들은 자율활동을 보통 무슨 행사함, 뭐 느꼈다고 소감문 쓴 무슨 행사함 이렇게 가죠. 그건 그냥 스킵이에요. 대학의 평가자가 봤을 때 행사한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뭐 노벨상 화학평화자가 와서 그 강의를 1시간 들음, 이런 거는 우수할까요? 네, 강의 들은 애가 걔 혼자인가요? 그럼 강의 듣고 다 스펀지처럼 흡수했나요? 그래서 얘도 노벨상감의 지식을 한순간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 그래서 그런 기록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수행평가의 시절이 오셨죠.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1학년은 이제 기록이 되는 토대들이 거의 지금 나옵니다. 수행평가인데 보고서, 발표 이런 내용들은 다 기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학생부 넣어줄 테니 이런 활동들을 해라. 이과 쪽이면 실험을 해라. 문과 쪽이면 문헌탐구를 해라. 막 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진로로 들어가든 자율로 들어가든 동아리에서 시키면 들어가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기록들을 평가의 관점의 방향성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힐 수 있도록 우선은 해야 기록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써주세요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그냥 만점 받으면 된다가 일단 목표가 아니시죠. 만점만 해서는 차이가 없잖아요. 네,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체성도 없고 지식적인 탐구를 심화 있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없고, 그러니 지금이 중요한 거죠. 2학년 1학기 신경 안 쓰셨어도 지금은 신경 써야 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열흘 2주일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교과 선생님들은 요 기간에 다 끝낼 거거든요. 배제 같은 경우나 조금 더 이런 맥락이고, 교과 과목들은 거의 3,000자가 넘어가거든요. 과목 수마다 500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요 2달입니다. 네,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구체성들을 만드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동아리인데요. 동아리 그냥 딱 보셔도 네, 일단 여러 개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보고서 지금 2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 되게 길게,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대로 들어가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무한대가 아니고 500자라는 글자 수, 동아리는 자율은 진로는 1년 동안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동아리에서 500자 안에 의미 있는 구체적인 기록을 하려면 제 관점에서는 딱 2개면 됩니다. 2개 정도면 구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1년의 기록이니까 동아리 활동을 막 10개 이상 막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욕 안 먹을 정도. 선생님들이 전략을 가지시고 잘 시키시면 잘 따라가는 게 맞는데 무조건 좋대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하라고 하고. 그래서 외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너무 많이 시켜요. 수행평가도 너무 많아요. 글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 표면적인 제목밖에 안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럼 물론 그 제목만 봐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올릴지 내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네, 끝내라고 이제. 네,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500자의 내용 가운데는 2개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 기억하시고 진로는 2100바이트죠. 대략 700자거든요. 그럼 3개 정도면 됩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하나 정도까지 오케이. 근데 3개 정도가 가장 디테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실 거 지금이 중요한 시기구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기록의 구체성을 만들 평가자가 봤을 때 점수를 올려줄 근거를 만들 중요한 시기구나. 그러니 수행평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는 진로에 한 게 없으면 지금 해야 되는구나. 동아리에서 한 게 없으면 지금 해야 되는구나. 물론 기말고사 끝나고 기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아닌 학교들도 있거든요. 정말 사정사정해야 선생님 보고서 하나 쓰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은 학생들이 이미 알 거예요. 그러면 미리 대처들을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나중에 기말고사 이후에 막 작성되고 방학 전에 나오고 검토할 때 오탈자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했는데 안 들어간 거,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없는 거, 제목조차 없다. 그럼 선생님 제목이라도 좀 넣어달라. 그래서 제목을 너무 축약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목만 들어가는데 추상적인 단어 2개 뭐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팁은 주제 문장을 그냥 제목으로 하세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그 제목이 들어가면 그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주요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뭐 했는지의 전체적인 것들이 알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방향성들로 기록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 관점이 지금 1학년, 2학년 다 중요합니다. 예비고일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학종에서 대학을 올라가는 게 훨씬 좋은 거는 각 고등학교의 데이터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저희 학교는 정시로도 잘 갑니다. 근데요, 발표를 할 때 재학생 몇 명이 어디 갔고 N수생 몇 명이 어디 갔어요 발표하면 정직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N수생이 더 많을 거거든요. 배제도 N수생이 많지 않을까요? 수능으로 잘 가는 애들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여전히 33%, 주요 대학들이 32%를 학종으로 뽑는데 이거를 왜 놓치세요? 그리고 1등급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혹은 조금 더 벗어날 수도 있는 아이에 따라서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기록들을 신경 쓰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판단이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뭐 말씀드리면 요 정도는 그냥 다 아시는 건데 어찌됐건 1학년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면 교과가 가장 중심입니다. 지금의 입시는. 수능도 교과에서 출발하는 거고 교과는 교과 성적이 다고 그쵸? 건대나 경희대나 동국대가 서류를 보는 거지 교과는 그냥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서류를 보니까 그런 측면인데 거기도 학업 역량을 보잖아요. 그럼 점수를 성취도를 안 보는 게 아니니까 요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방학마다는 선행을 할 이유가 다음 학기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내신값을 일단은 먼저 챙기시는 게 유리한 지점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로 고민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1학년 과목 선택 어려우시잖아요. 왜 그래요? 목표가 없으니까. 뭐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의 고민이 필요하고 문과 성향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답을 못 찾으면 여러 개 중에 1%라도 높으면 그거부터 가는 거죠. 어차피 인생이 직업 하나로 안 되잖아요. 앞으로 세대는 2-3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 이과는 너무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주셔야 돼요. 너 뭐 먹고 살래? 나 재산 너한테 안 줄 거거든. 이제 독립시킬 거니까 어떻게 살래? 이런 거부터 일단은 시키시는 부분들 이렇게 일단 해나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은 학종에서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 부분을 신경 쓰시는데 수행평가, 지금 수행평가 시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있다. 탐구를 그래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성평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 끗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서영고, 서성한, 준경희 씨
보내시고 싶다라면 이런 지점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측면이 있는데요. 뭐 고위 컨설팅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관리형의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사로 쓰셨던 선생님들이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평상시는 톡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가면서 코치와 상담과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는, 물론 새벽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자야 되니까요. 네, 그런 지점들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말고 또 다른 이제 컨설턴트 분도 오셔서 인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네 분 만나셨죠. 저 포함해서.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지금 있어서 그분만 인사드리고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깥에 계신 실장님들께 이렇게 문의하시고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쉬시는데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볼 것인데요. 오늘 순서가 원래는 이제 사례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사례가 먼저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인문계열 사례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30분 뒤에는 자연계열 이과 이우정 소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의 평가의 이해에 관련된 내용에서 입학사정관이셨던 한준 선생님과 성현 팀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뭐 일단 제가 원래 이렇게 과정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제가 한 건 담당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저는 담당하게 된 이제 문과 인문계열 사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어디 설명회를 가도 뭐 최상위 등급의 학생이 어디 학교를 갔다 거의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보다는 오늘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오늘 면접을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받고 오늘 면접을 오전에 제가 지도하는 중에 그 피드백을 받았고 그 학생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다소 부족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것도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학생은 재미나게도 예, 예 볼륨, 잘 들리시나요? 가까이 대고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좀 특이하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입니다. 창원이고요. 학교가 고로 시작하는 무슨 고등학교인데 저도 처음 보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학생이 삼수생이라는 겁니다. 삼수생인데 이대를 1단계를 합격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발표된 대학 성균관대 뭐 등등 몇 개 대학 빼고는 아직 1단계 발표 합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대를 넣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대 것도 준비를 할 건데 삼수생입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면접 지도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엉엉 울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너가 왜 1단계를 통과했냐? 서류 평가에서 왜 통과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걸 애한테 계속 물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공정무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뻔합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이런 내용들 뻔합니다. ESG 경영. 근데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될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지원한 게 재미난 게 이겁니다. 자율전공. 이제 앞으로 자율전공이 더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트렌드는 이제 이게 강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자율전공 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옛날에는
꿈이 없어서 좀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성적은 되지만 지원했던 형태를 보였었는데 이 학생은 좀 다른 형태인 겁니다. 그 형태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공정무역, 리더십 관련된 내용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 정도 2개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무형의 재화를 무역하는 제 저작권이 건드려졌어야 됐겠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반대 캠페인을 했고 MZ세대 메타버스에 관련된 마케팅 너치 효과, 행동경제학까지 가지는 못했고 너치 효과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또 한편 이제 세특의 내용은 국가 간의 뭐 무역 앱 개발했습니다. 이 앱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근데 이유가 1학년 수준에 너 이 앱을 왜 개발했냐라는 질문에 학생은 그냥 관심이 많아서 정도 선이었습니다. 어쨌든 앱 개발했다라는 거 하나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 영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 봐 주십시오. 영화 좀 이따가 영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영화,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충성도, 그 다음에 ESG 경영, 그 다음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과 무역 관련된 내용은 뻔한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는 3년 전, 4년 전 외국 애들이 많이 했던 스토리였고 4년 전, 5년 전까지도 올라가겠네요. 그걸로 합격을 재미를 많이 봤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뭐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 정도만 다뤄져 있죠.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사회 이슈적 노동권에 관련된 내용 영화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그냥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울 올라올 때까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몰랐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시리즈 콘텐츠 소비자와 뭐 브랜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드라마였었습니다. 드라마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편은 뭐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실 비사실주의 영화 비교 분석한 거고요. 영화 포스터 관련된 내용들 제작을 했는데 이건 한일 영화 포스터 제작을 하면서 좀 특이한 거는 일본의 영화 포스터 제작에서는 그들의 그 특유의 일본 문자들을 이렇게 문자 안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안에 설명해내는 일본 특유의 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조잡함들이 문제가 있어서 한국식으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너 그것만 그게 전부야? 그리고 이 탐구를 통해서 넌 어떤 성장을 했어?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학생 하는 말이 하지만 이건 한국에 맞춰진 거고 일본의 입장,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들이 만들었던 그 포스터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인데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너는 왜 1단계를 통과했냐? 라는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삼수생을 뽑지도 않는데 거의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본인은 경영 경제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문화 콘텐츠 미커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미커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미커의 재화를 어떻게 공정무역과 경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을 것이다. 재미나게도 이 자유전공 한국외대 자유전공은요 교수님이 안 들어옵니다. 면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가 자체도 입학사정관들만 했겠죠. 그들이 봤을 때 이게 뭐가 있는 거죠. 근데 학생은 절대 이제 이걸 영화는 꿈도 꾸지 않았고 컨셉을 이제 잡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문화 콘텐츠 배급사 경영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건 아니잖아요, 꿈이요. 그거 연습하고 자기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되게 눈물 나는 거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저께 저녁에 4시 정도에 미팅했는데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한 4-5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연습을 못했고 우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사례를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내신 때문에 들고 온 건 아닙니다. 내신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근데 뻔할 뻔짜의 비교과의 내용에서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한계 그리고 이걸 다 묶어내서 융합으로 자유전공을 끌고 가서 면접에서 승부 봐야 되는데 그 전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1단계 통과했고 아니나 다를까 면접에서 예상했던 질문 100%가 다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답변을 잘 했고요. 특별하게 뭐 답변 못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삼성 관련된 내용과
삼성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관련해서 삼성 내용이 하나가 튀어나왔었고,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했는데 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재화로 생산해서 무역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다가 시간이 잘려서 10분이 끝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51%가 돼야지 그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관점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스타일인데요. 이 학생한테는 너는 예비번호 앞번호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자유전공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계시는 학부모님께 매우 매력 있는 학과가 될 것인데, 이것 또한 세 가지의 형태의 진로를 융합해 내면서 충분히 그 학교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요 정도 등급의 학생이요, 지금 외대에 가기에는 살짝 뭐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삼수생이라는 부분 설명하려고 좀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등급이 조금 안 좋은 학생, 그 예를 들어야 돼서 좀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가천대학교에 얘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학생은 얘 두 개까지만, 두 학생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4.3인데 그 가천대에서 공개되어 있거든요. 평균이 70% 컷이 3.8이고 90% 컷이 3.9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4.3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합격해 놓은 선상이고, 이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자전 그 학생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의 색깔만 보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영상 제작, 카드 뉴스, 명화, 뭐 미디어, 쇼폼, 그 다음에 영화, 쭉 보시면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매우 심도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건드려가면서 온통 색깔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색깔을 도배를 하고 있죠. 이 정도의 어떤 비교과가 준비된다고 한다면 이 등급이어도 인서울 15개 대학 밑에 대학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가천, 경기, 뭐 수원, 뭐 옛날에는 지금 이제 학교 내리비를 그렇게 세웠었는데 3.5에서 4점대 안쪽에 있을 때 그 학교 이제 지방 경기권에 이름 있는 대학원을 합격하는 선이 많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 그 정도 등급대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쪽 분야 색깔만 보여줘도 경기권에 이름 있는 대학은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이 학생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되게 재밌고 코믹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39만 회를 받았던 내용을 또 학생부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이 정도 패턴의 내용이 이 정도 학교급은 합격한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설명드려볼게요. 네. 땡땡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학교 몇 개 안 됩니다. 뭐 다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원래 이 학교 말고 대원외고 학생의 5.02 등급 학생이 있었는데 고대하고 성균관대를 합격시킨 적이 있고요. 그게 어문계열입니다. 그래서 문과를 지원할 때 있어서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사례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다른 학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좀 꺼내 들고 왔고요. 프랑스어학과를 지원해갖고 대원외고 학생 5.0이 성균관대 고려대 합격을 했는데, 그에도 거의 이 패턴을 보이고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외고의 학교의 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석했습니다.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이 학생 수업 마지막 마무리 말 울었어요, 애가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수석을 했었는데, 저도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수석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대학교를 지원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선상이 되니까 울더라고요.
있었던 거, 마음속에 상처가 좀 아픔이 있었다 봅니다. 근데 수석을 해도 그 학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요 정도 등급밖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비교과를 한번 쭉 보시면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빠르게 찾아내야 됩니다. 보면은 러시아 문학, 여기 지금 제가 이건 까먹고 못 적었는데 러시아 문학 계속 나오죠. 그리고 가만 보면 문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건 이 학생의 특징은 가장 큰 거는 러시아 문학에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고요. 절반이.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까지, 역사도 있을 텐데 보면, 예, 역사까지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한글로 말하면 모음 우자, 이 우자요. 우자 형태로 러시아에 관련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까지 관련된 학문의 이 러시아에 대한 폭과 그다음에 깊이라는 부분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합격을 했고요. 업문 계열은 이 정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은 건드려져야 돼서 마지막 사례로 경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밑에 거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중앙대 경희대 합격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합격이고요. 이 자사고가 유명한 자사고까지는 아닙니다. 유명한 자사고 아니고요.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을 지원할 때 경영의 메리트는 되게 큽니다. 다른 학과의 모집 정원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가 큽니다. 들어가는 문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거의 경영학과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을 지원했을 때 2-3개가 붙고 나면 나머지 1-2개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명을 지원하면 10명 모집 정원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면 경쟁률은 10대 1이고 그중에 3배수를 넘겨서 30명을 놓고 면접을 봐가지고 10명을 뽑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10명한테 니들 등록금 내라고 했는데 그 애들이 거의 대부분 안 내죠. 그래서 뒷번호 예비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거의 합격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돕니다. 거의 100% 또는 150%까지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5명까지 총 30명 면접을 봤는데 25명까지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고 떨어진 애는 5명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한다면 합격의 어떤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경영학과의 특징이고 또 한편 경영학과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문과에서 아직도 꿈이 안 정해지고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 학생들한테는 포괄적으로 이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살짝 그 관련된 학문들을 경영과 연결시키기만 한다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점은 3학년 때 찍으면 됩니다. 그 3학년 때 어떻게 비교과를 해야 된다는 건 좀 이따 이과 설명하면서 이유정 선생님이 해주시겠지만 3학년 때 나중에 점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 학생의 성적을 비교과를 한번 볼게요. 창체에서 뭐 특별한 거 아닌데 아이스크림 기업에다가 우리 학교는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해서 전교생에게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받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요. 좀 독특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소비자 행동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경영이다 보니까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게 나중에 이걸로 연결됩니다. 행동경제학, 프로스펙트 이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건드립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보았을 때 너는 주류 경제학이 아닌 지금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오고 있는 행동경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맹신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항상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학년 때 이런 걸 일부러 뿌려 넣어서 준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류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름대로의 전략과 어떤 계획들 하에서 진행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특별합니다. 청소년 맞춤형 여가 코스 추천 앱 개발인데 취지는 뭐 돈이 얼마 없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코스를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주는 앱입니다. 단순한 부분에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앱까지 개발했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활동에서 코딩을 담당하는 학생,
또 뭐 UI, UX 담당하는 학생, 마케팅 전략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학생 등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일반적으로 상위권 이 학교입니다. 예, 여기 중앙 경희가 아니고 더 위에 상위권 대학들은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보면은 글로벌 관련된 내용으로 플랫폼을 어떤 자기만의 아이템의 플랫폼 산업을 연결한 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며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컨셉들이 좀 많이 있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요. 상위권 대학들은요.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최근 트렌드에 맞춰갖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커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마케팅을 하려면 이 쇼폼에 관련된 내용을 쇼츠, 뭐 릴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다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의 프로스펙트 이론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손실 회피로 접근하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낸 거를 토대로 다시 이 이론을 설명해내는 과정까지 학생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이론만 알고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같이 접목시켜 갖고 바로 풀어냈다는 점이 특별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학과 사례는 좀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특히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요걸 안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거를 건드려야 교수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전략적으로 같이 함께 준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이제 합격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다양한 비교과 탐구 및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교과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내 진로 찾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겠죠. 3학년 때도 비교과를 만들 것입니다. 3학년 때 비교과가 만들어질 때, 2학년 때 만들어질 때 이 비교과를 잡아서 딱 당겼을 때 얘만 딸려오면은 그건 유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과를 당겼을 때 다른 기존에 했던 비교과들이 같이 함께 딸려오는 형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거를 대표적인 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거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경제학을 하기 전에 소비자 행동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을 다루기 전에 경제 이론에 관련된 주류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건드렸고 여기서 이론도 꽤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과 결국엔 주식의 금융시장 원리까지 연결해서 같이 묶여서 하나로 풀어내는 거를 내 생활에 맞춰갖고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땡기는 순간 몇 개가 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얘를 4.3등급에도 불구하고 얘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쇼폼을 활용해서 선거 유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접근했습니다. 여기 쇼폼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건드렸고 뭐 쇼폼을 제작하면서 계속 이런 걸 써먹었거든요. 학생이요. 그리고 그 쇼폼의 타겟이 MZ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땡기면 이러한 비교과들이 같이 함께 딸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열 형식으로 그냥 이거 하고 싶어. 이 학과에서는 이런 걸 다루니까 이거를 비교과를 만들 거야 하고 접근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년이 높아지면 학문의 깊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까 패턴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깊이가 드러나죠.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게 나열 형식의 깊이가 없는 형태로 접근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얘 발전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있어서 마지막에 3학년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깊이를 보여주는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3번 비교과 여러 분야가 융합돼야 된다. 아까 그 본인이 배급사에 예. 없나? 네. 그 배급사에 경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안에서는 경영과 무역 국제 통상과 아까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까지 같이 함께 묶어 나가는 그런 융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아까 러시아어학과 지원 학생들은 우자 학생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러시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상위권의 대학의 학교들은 U자의 형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 내 깊이 있는 한 가닥이 하나 내려오고 그 외에 나머지 한 가닥 내려오면서 이게 러시아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분야들이 융합될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 형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은 좋은 내신이 성적이 기본입니다. 아까 그 학생들 모두요.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등급이 좋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 지금 미커를 지원하는데 어디서 미커를 지원하는데 6등급입니다. 수학이. 이 학생 수학이 6등급입니다. 근데 본인 관련된 과목이 특별하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걸 극복 또한 비교과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공학과 대비 시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보면은 이거 되게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현재 모집 인원 각과의 모집 인원을 빼다가 이 학과로 지금 인원을 넣고 있습니다. 형태는 이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요번에 3학년도 지원한 학생들도 꽤 고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모집 정원은 10명이었는데 지금 모집 정원은 5명으로 줄었던 거죠. 그 5명을 어디로 갔냐 보니까 전 학과에 5명을 다 빼가지고 현재 무전공학과로 자유전공으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례를 아까 외대를 합격한 사례, 그러니까 올해가 첫 케이스의 경험들이잖아요. 일부러 제가 그 사례를 들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저희 할당량 시간을 거의 다 활용하는데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대학에서 판단할 때는 그 해당 학교 학년에 본인 진로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에 관련된 내용들 충실하게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꿈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지금 면접 지도하면 너 왜 꿈이 이렇게 바뀌었어? 너 왜 어떻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야? 이런 질문들 하는데 그거 애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들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내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무전공 할 때 그런 것들을 융합해 보겠다라는 형태로 가도 긍정적인 효과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그 전공일 때 충실하게 비교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뭐 또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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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이해했고요. 아마 그거 좀 이따가 성현 팀장님한테 아마 이분이 설명하실 거거든요, 충분히요. 근데 제 의견으로는 성균관대 지금 항상 그렇게 매 해마다 성균관대가 좀 이렇게 입시 전형을 좀 틀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변별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시나 내신 성적 교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는 건 아니면서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하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균관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교 관련된 학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과가 없어도 된다. 너희들은 이 학과를 지원해라라는 것을 외고를 다니면서 직접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붙냐 안 붙냐를 볼 것인데 붙은 애도 있고 안 붙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이따 성현 팀장님하고 얘기를 더 나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좀 이제 잠시 뒤에 이과 사례를 들어보면서 이과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례 들어보면서 질문하시고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에 있는 저는 이우종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연히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네, 물에 한 2주 정도 들어가 있다가 왔습니다. 네, 뭐 양력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통 제가 그 수학 강의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예전에 30대 때 수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명회 오면은 이 저랑 눈 마주치는 분들에게 질문을 좀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합격 사례를 4명의 합격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관리자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내가 관리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 생기부 그냥 그래 저런 전문가한테 갖다 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 제일 나쁜 겁니다. 예. 물론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내가 관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합격 사례 4개를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미리 보지 마세요. 네, 뒤에 거 미리 보지 마시고요. 자, 이 합격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주목해서 그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길게 관리를 했던 친구입니다. 서울의 이제 땡땡고등학교, 강북에 있는 땡땡고등학교 학생인데 상위 50% 정도 일반고 학생입니다. 그 상위 50% 정도 일반고라는 것은 전국에 혹시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어머니 그 시선을 굉장히 갑자기 확 돌리셨는데요. 그 특목고 포함해서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2,385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서류 평가를 할 때 각 대학에서 학교 이름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평가하나요? 아니면은 학교 이름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인적 사항들 다 지우고 평가하나요? 그쵸? 지우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이 고등학교가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냐? 어렵냐? 그죠? 학군지에서 전교 1등이냐? 아니면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 뭐 경북, 뭐 문경시, 뭐 이런 데에서 제가 문경 출신 아니고요. 자, 그냥 출장 갔다 온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자, 어쨌든 그런 데서 전교 1등이냐? 차이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를 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너무 세분화해서 이게 내신 따기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고교 등급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져가냐면 상위 50% 학교, 즉 내신 따기 난이도가 중간인 학교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 학교가 내신 따기 난이도가 어려운 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쉬운 쪽에 속하는지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기준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성적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때는 2학년의 주요 과목의 평균 and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잡습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2학년이냐? TMI. 제가 한번 발문 터지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짧게 한다고 약속드렸는데, 예,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또 엄마 아빠가 야, 특히 아빠들 중학교 때 죄송한 얘기지만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가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애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자, 이제 고등학생도 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 임마! 하면서 갑자기 탁탁탁, 그죠? 그러면 또 애도 거기에 또 갑자기 아빠가 말 붙여주니까 감명받아서 아, 그래, 내가 중학교 때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또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샌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 많이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습관 안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신의 자린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비유를 해드리면 마라톤 뛰는 거 보신 적 있죠? 한 9,000명, 10,000명 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프로인지 아니면 누가 아마추어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처음에 출발할 땐 모릅니다. 그러나 한 5km 뛰면 어떻게 되죠? 그룹화가 됩니다. 그죠? 프로들은 1그룹, 거기 안에서 1등 나오는 거예요. 그죠? 1그룹, 2그룹, 3그룹. 그 다음 3그룹 뒤에는 뭐 있죠? 아, 메달만 주면 좋은 사람들. 맞죠? 그리고 끝나고 막걸리 먹는 사람들. 맞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내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교의 평소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학년 거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2학년 거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2학년 거죠. 그래서 2학년의 주요 교과의 평균이 60에서 65점 사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17에서 20점 사이. 그렇게 주로 형성된다면 2385개의 학교 중에 내신 따기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학교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상위 50% 고등학교의 의미가 뭔가 혹시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또 설명충이라 네, 설명충이라 여러분 중에 나는 안 궁금해했는데 혹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 요게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실까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 아이의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평이한 고등학교다. 아,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고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자, 전교과가 1.76이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죠? 우상향 패턴. 아, 점차 학기가 지나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형태가 좋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못 들어보셨어도 아이가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상향이 좋은 거다?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우리 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왜요? 자, 지금 이 친구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이 친구가 5월 5일 날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예, 저희 아들이 지금 9살인데 제가 내일 모레 50살입니다. 근데 제가 장가를 늦게 가서 어쨌든 근데 빽빽 부는 애를 띄워놓고 이거 상담을 하자라고 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제 친구 처음 만났을 때 2.04 등급이었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겁니다. 1.76이면 그쵸? 에이 뭐 0. 얼마 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5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5학기 중에서 첫 2학기에 평균 등급이 2.04인데 5학기까지 평균 냈을 때가 1.76이라는 얘기는 엄청 올린 겁니다. 나머지 3학기에서. 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더 우울했던 게 1학년 1학기 전교과 내신이 2.28이었어요. 정말 우울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수학과학이 1.35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 전교과가 1.76인데 수학과학이 1.35구나.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거에 주목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합격자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에 주목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전교과 몇인데? 1.76인데 수학과학이 몇이다? 1.35.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친구의 비교과, 그러니까 교과랑 비교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었느냐? 자, 1학년 때 활동을 통해 전자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자, 요 세 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정확하게 어느 과를 가겠다가 1학년 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었다? 아, 이 친구가 공학 계열이구나. 얘가 물리화학 이쪽은 아니다. 아, 공학 쪽이구나. 그거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목표는 서성한 이상의 대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서성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 만났을 때 수학과학 등급은 1.45였습니다. 그러니까 2.04가 전교과, 1.45가 1학년 때 수학과학의 등급이었습니다. 네, 제가 자꾸 수학과학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이겁니다. 2학년 때부터 구체적인 무엇을 드러내자? 학과 목표를 드러내자. 너 계열만 드러났구나.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뭐를 드러내자? 학과.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자가 좋니? 기계가 좋니? 신소재가 좋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애는 생각이 없고, 아, 네, 저희 애는 삼성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삼성 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나 그게 최종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면서 어쨌든 전자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전자공학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 2학년 때 탐구 내용 쭉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 3학년 때 탐구 주제의 난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3학년 때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3학년 때 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3학년 때 어떤 것들을 제시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가 이제 전자공학과도 사실 진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통신공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마지막 방향은 통신공학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트워크 계층 비교라는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좀 했습니다. 요 OSI 7계층하고 그 다음에 TCP/IP 4계층 요거를 비교하는 그런 탐구를 넣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해킹 사례 이런 것들 조사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요 보안 방식인 요 비대칭키 보안 방식인 RSA 보안 방식하고, 그 다음에 양자키 분배 기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탐구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 탐구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이론 탐구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험을 통한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공학 계열을 가실 거면. 자,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특히 전자 계열을 갈 건데 아두이노 활동이 없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 무선 자율주행차 구현 이거는 많이들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많이 하는데 이게 꼭 굳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많이 하는 평범한 활동이라도 아두이노 가지고 뭐 만드는 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걸 하나 넣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건데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이 동축 케이블을 가지고, 동축 케이블은 혹시 요새는 잘 안 써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지역 유선 방송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에 안에 이렇게 침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그게 이제 동축 케이블인데 그거 가지고 걔를 이렇게 적당히 잘라 가지고 이 무선 안테나를 구현하는 그런 활동을 넣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통신공학 쪽으로 빠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테나 설계를 염두에 두고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활동을 넣었을 때, 자, 실제로 합격했던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는 고대 하구를 쳤었습니다. 1차 합격을 했어요. 1.76인데. 보통은 한 1.4 정도 돼야 됩니다. 전교과 1.4. 그러니까 한 0.3 정도를 극복한 거죠. 선생님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비교과를 아무리 잘 챙겨도요 막 한 등급, 두 등급을 역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학종에서 그거 이제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치가 한 0.5라고 보시면 돼요. 역전할 수 있는 그 등급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잘 챙겼기 때문에 전교과 1.76이지만 우상향 패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학과학의 우수성을 앞세워서 저는 1차를 뚫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수능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4.8이라서. 네.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과 최초합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전자전기 최초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유 선생님, 네 어디 보내면 좋을까요? 뭐 이미 저는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성대 보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애는 서강대 간다고 그러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머니, 예, 아무데나 보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서강대 갔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던 아이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해진 시간이 7시 5분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천안에 있는 일반고입니다. 예, 천안 일반고 학생이고 마찬가지로 상위 50%인 내신 따기 난이도가 50%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전교과 2.31, 그 다음에 수학과학이 몇 등급인가요? 1.97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통점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를 어느 정도는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죠? 네, 나중에 여쭤볼게요. 자, 이 친구의 첫 생기부 평가는 1, 2학년의 활동을 통해 이제 컴퓨터 공학에 대한 관심은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가 개발자가 하는 업무 분야 중에 어떤 분야로의 진출을 원하느냐? 자, 뭐가 떨어졌다, 여러분? 구체성이 떨어졌다. 구체성. 아, 본인의 진로 목표가 무엇이다 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그냥 컴퓨터공학과를 칠 거면 컴퓨터공학과를 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활동만 그냥 이렇게 산발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합격하냐 못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진로 목표를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대학이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재시문 면접 말고요. 대학에서 내는 이런 뭐 수학과 그런 그 재시문 문제 푸는 그런 면접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생기부를 기반으로 보는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대학이든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원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어떤 형식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면접 보러 온 애들 다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죠? 천자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험번호 4번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지금 면접 다 본 상태예요. 그런데 자, 우리 학과에 왜 지원하게 됐나요? 1번 학생이 네, 저는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끝. 2번 학생,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됐나요? 네, 저는 평소에 전자공학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번, 왜 지원하게 됐나요? 네, 뭐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별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냥 뭘로 뽑아요? 서류로. 그리고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면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면접을 볼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부모님들 되게 걱정하세요. 근데 왜 걱정하냐? 네가 한 건데. 네가 한 거지 않냐?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 그리고 그 구체적 답변을 통해 진실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할게요. 항상 아이들한테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이제 면접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한 2, 3년 있다가 남자친구 생기겠지?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비시시 웃어요. 네. 그래. 근데 그 남자애가 너한테 갑자기 고백을 했어. 야, 나 네가 좋아. 그래? 그러면 너는 뭘 먼저 물어보고 싶니? 그쵸? 왜 좋아? 왜 좋아 아닌가요? 근데 최악의 대답 뭐야? 그냥 조금 나은 건 뭐예요? 이뻐. 이뻐. 그냥 진실이 느껴지나요? 어머님들 한번 어떠세요? 진실이 안 느껴지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가 만약에 좋대. 왜? 왜?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당신 좋아해. 그래? 그래서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근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뭐가 있다? 진실성. 아시겠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이러한 추억들이 있잖아. 그 추억 속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감정들이 계속 커갔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헉! 그래, 오늘부터 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답을 해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시 보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 끝났군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도 4번인데 왜 지원하게 됐어요? 네, 그냥 전자공학에 호기심이 많아서요. 이러면은 얘가 진짜로 이게 관심이 있어서 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성능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뭐 회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수험번호 1번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그렇네. 자식 생각 많이 했구나. 그리고서 탐구 내용 보니까 막 뭐 고성능 반도체 그다음에 회로 설계 이런 쪽으로 막 되어 있어요. 탐구가. 그러면 어때요? 아이의 말이 진실이 느껴지는 거죠. 의외로요. 이렇게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뭐냐면 지원 동기 말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준비 안 된 애들 어떻게 말을 많이 하냐면 네, 제가 평소에 수학하고 물리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뭐 할까 생각을 해보니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할까 생각하다가 찾아보니 그냥 전자공학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쪽으로 하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호기심 없으면 때려칠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구체성을 살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보보안 전문가로 너는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 이전 탐구 내역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 정보보안 쪽으로 이 해킹 방지하는 정보보안 쪽으로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방향으로 잡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주요 탐구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경희대학교 산업경영을 붙었고요. 여기는 1차 추합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융합은 최초 합으로 붙었었습니다. 자, 진짜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천의 땡땡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전교과 3.04. 자, 수학과학 몇 등급이요? 네, 뭔가 느껴지시죠? 네. 자, 이 친구 역시 1, 2학년 때 창체랑 세특은 사실 이제 깊이는 괜찮았었어요. 깊이는 괜찮은데 일회성 탐구들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은요, 참고로 크게 봐서 여기 이제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제가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지만 그 건축공학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이 친구가 구조 설계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재 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3학년이 됐을 때는 이 친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정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심사 사실은 그냥 이렇게 건축을 그냥 막연히 뭐 이렇게 그냥 건물을 쌓아 올린다 정도로 관심을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이걸 좀 제시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지하 공간 개발 전문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3학년 때 했던 탐구는 전부 다 지하 공간 개발과 관계된 그런 탐구들을 넣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왜 글씨가 작을까요? 자, 이 친구는 서울의 땡땡고등학교 강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였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전교과 2.98이고 그다음에 수학과학 2.66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환경공학과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공학과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로가 바뀌어가냐면요. 맨 처음에 1학년 때는 호기롭게 메디컬로 시작합니다. 나는 메디컬 가겠다. 그러나 이제 내신의 쓴맛을 보고 엄마 메디컬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학년 때 보통 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그다음에 화학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나 2학년 된다고 내신 따기가 쉬워지나요? 아니죠. 계속 하락입니다. 그러면 다시 엄마 나는 평소에 환경 오염이 너무 싫었어. 나 그걸 해결할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대부분 처음부터 그렇게 환경 쪽으로 관심을 갖고 몰입한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너무 1, 2학년 때 했던 탐구 내용이 평범합니다. 애들 100명의 생기부를 뒤져봤을 때 꼭 환경공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있는 탐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너무 지겹습니다. 흥분했어요. 너무 지겨워서 그래요. 너무 지겨워서. 저도 이거 보자마자 그랬어요. 제발 이거 말고 없니? 없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염원 분석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염원이 뭐뭐 있을까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야? 소음. 그죠? 층간소음 막 쫓아 올라가잖아요. 요새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게 4가지가 있는데 너는 어느 분야로 갈 것이냐?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시했어요. 야, 너 그러면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는 환경공학 연구자가 되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하수 오염에 관련된 몰입된 활동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이게 사례 끝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이구, 빨간 글자 잘 안 보이네요. 거기 갖고 계시죠? 자, 공통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학과학의 평균 등급이 5학기 전교과 평균 등급보다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학년 때는 이렇고 2학년 때는 이렇고 3학년 때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관심사와 진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시겠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제발 부탁드릴게요. 시장 동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장 동향. 반도체 시장 동향. 이거 3학년 때 막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중국에서 우리가 팔지 못해서 막 무슨 뭐 적자가 난다. 그게 3학년 때 할 탐구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꼭 하고 싶으면 결국에는 이런 거는 1학년 때나 2학년 1학기에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 사회 같은 과목 그런 데서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기술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학년에서 할 만한 그런 수준의 탐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죠. 기술의 기본 원리, 어떤 기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2학년 때, 3학년 때는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원리 관련 탐구는 어디서 하셔라고요? 국어, 영어요? 아닙니다. 수학하고 과학에서. 특히 과학에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무전공학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자유전공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학과 몰입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일단 수업 내용에서의 호기심이 탐구 동기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목표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탐구 주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생기부 수정이 가능한 경우 탐구 동기와 내용, 그 다음에 탐구 후에 요 알게 된 점, 자, 요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도와드립니다. 네, 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우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